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용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채용 시즌이잖아요. 네. 혹시 두 기업의 면접 일정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대본을 받아볼 때부터 이 질문을 왜 물으실까 고민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마음에 드는 기업에 조정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조정을 한다고 그 기업이 이렇게 지원자를 배려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는 이제 안 가면 다음 채용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었겠죠. 이를테면 첫 번째 면접이 오전에 있고 또 다른 기업의 면접이 오후에 있다면 뭐 조금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경력자 면접의 경우는 조정을 할 수 있다거나 예외 사항들은 존재합니다. 신입 채용의 경우는 사실상 둘 다 하기가 시간이 겹치면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한다 해도 어렵다라는 답만 듣게 되실 겁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여기를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어떤 기업은 1차 면접이고 어떤 기업은 최종 면접이다. 연재 씨라면 어느 쪽 면접을 최종을 가야죠. 현명하십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꼭 가고 싶었던 기업은 아닌데 최종 면접. 혹은 진짜 가고 싶은데 1차 면접. 그렇다면 1차 면접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잡고 정해지면 조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이제야 작가님의 의도가 느껴지는 저의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저도 이제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채용 소식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카드 채용 소식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뭐 많은 채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카드사 채용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점에 있는 마지막 채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은행권 채용은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쌤. 금융권, 카드사 채용 선호 경향은 좀 어떤가요? 당연히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일 같고 우리에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그리고 전후방 여러 연계되는 산업들과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말랑말랑한 사업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직무들도 해당 기업의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반면에 채용의 규모는 사실 크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난 약 2년 동안은 거의 채용이 가뭄이다시피 했지만 올해 여름 계절 이후부터는 채용들이 두 자릿수씩 채용이 이어져 왔고요. 이제 조금 더 채용에 대한 활로가 더 띄어지게 된다면 수시 채용 중심으로 채용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최근의 기조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하는 계열들 중심으로 채용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열을 노리는 분들도 카드사 채용도 병행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디지털 직무 혹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특정한 앱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사업을 진출하거나 마케팅 직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럼 우리카드 기업 소개부터 만나볼까요, 쌤? 예, 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로 2013년도 4월 1일에 오픈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우리금융그룹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1,200만 고객들에게 다양한 올바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던 그런 곳이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고의 카드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연봉, 좋은 복지가 우리금융그룹 차원 내에서 높은 티어로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답지 않게 해외의 여러 파이낸셜사들을 인수하는 것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얀마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소재 할부 금융사인 바타비아 프로스페린 파이낸스. 어렵다. 제가 전공이 인도인데 저는 인도고 인도네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회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카드 사업을 이어온다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내실 경영 그리고 글로벌에서의 확장성 등 같이 뛰고 쌍끌이로 회사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점이 우리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기업을 지원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카드는 어떤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가요? 네, 뭐 이게 추상적인 말들이 사실 와닿지가 않는, 뭐 대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냥 와닿는 말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든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딱 단어 자체만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해당 비전이나 핵심 가치의 키워드가 실제 우리카드가 추구하는 사업들과 어떻게 관련지어서 최종단의 결과로 내기까지 부단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추후 면접 전형 등에서도 적극 응용해 보시고 활용해 볼 가치도 있겠고 자기소개서의 일부 문항에서도 마지막 문장쯤에는 마무리 짓는 문장의 표현들로서 응용해 보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결국 지원하려는 곳과 나와의 연관성에 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우리카드 관련 최근 이슈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 이슈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카드사에 결제를 했다 해서 그 카드사에 대한 내용 정보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다양한 금융권들과 연계가 되어서 내가 한 플랫폼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활동 전반의 데이터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지원하시려는 그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신용카드 회원 대상의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제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서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BC카드나 뭐 그런 뭐 아멕스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뭐 큰 카드사들의 경우는 전월 사용 실적에 대한 혜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뭐 금융권 계열의 카드사들이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카드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그러한 디테일이 있고 고객 지향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이런 쪽에 한번 좀 집중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번 채용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전해주시죠. 예, 준비된 화면이 있다면 준비된 화면을, 준비된 화면이 없다면 제가 알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일반과 디지털로 나뉘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어마다 약간명의 채용, 두 자릿수의 채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뽑아야 4~5명, 적게 뽑으면 한두 명의 채용이 있는 직군이겠고요. 디지털 직무의 채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다 두 자릿수도 가능해 보이나 주로 한 자릿수의 채용들이 예상이 됩니다. 회사 전반으로 봤을 때 많이 뽑지 않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채용 규모 대비 다양한 직군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선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채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대사항의 경우는 전통적인 자격계 우대사항들, 일반과 디지털 부문 각각의 요건에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들, 그리고 디지털 부문은 특정한 정보보안기사라 처리기사, 그리고 각종 IT 관련 개발 혹은 시스템 관련된 보안, 이런 전문 자격들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어학 성적이 우수한 것도 가급적 높은 티어의 점수, 그리고 서류 전형 마감 접수일 기준까지 유효한 점수를 제공해서 보신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8일 저녁 6시까지 마감이니까 잘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기 AI 면접,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사이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기 전형의 경우는 디지털 부문은 필기 전형 안에 코딩 테스트가 별도로 진행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 제출의 시간이 현재 이 컨텐츠 송출 기준으로는 조금 남아 있지만 뭐 언제 이 영상을 보고 지원을 하실 건지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빠르게 의사결정하셔서 선뜻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쌤이 보시기에 우리카드 이번 채용에 좀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마케팅, 영업, 오토, 카드 금융, 상품 개발, 전략, 재무, 리스크, 채권 관리 이렇게 다양한 직무로 뽑는 카드사 채용이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소신껏 한번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내가 어차피 적게 뽑는 채용의 티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희망 직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 범금융권 회사들의 특징 가운데 아무래도 좀 그 대표 분의 의지를 담은 신년사나 메시지 등이 실제 사업에 잘 드러나 있고 그게 채용 전형 안에 잘 녹아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자소서 4번 문항 같이 디지털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MZ세대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고객,
그리고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갖춘 지원자를 뽑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채용의 첫 번째 관문이죠.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우리카드 자소서 난이도는 어떤지 또 궁금하고요.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난이도는 중상 난이도입니다. 문항의 길이가 되게 길고요. 일일이 읽기는 어려울 만큼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직접적인 학교 이름이나 학력, 이름은 기재할 수 없지만 본인의 전공 등은 또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반 블라인드 채용 정도의 느낌을 담고 있다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난이도이자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카드의 신입 채용 자소서 항목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길거든요. 네, 읽지 않고 들어가 볼게요. 그쵸,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주 현명하셨습니다. 네. 컨텐츠의 취지를 아시는 우리 명 MC십니다. 결국 지원 동기를 묻는 게 1번 문항이거든요. 이 1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은 힌트가 더 나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화면 잘 나왔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길이의 내용을 보고 왜 이렇게 길이가 길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에서 원하는 그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800자 안에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특징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카드 사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정한 직무, 일반이든 디지털이든 왜 이 직무를 굳이 카드사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초반부에 밝혀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입사를 위해서 지식적으로, 전공적으로, 그리고 자격 취득 및 기타 준비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약 200~300자 정도 서술해 주시고요. 우리 카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그 대표이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후술까지의 마무리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항목을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끔 보면 지원 동기 따로, 입사 후 포부를 다 따로 적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어주시는 게 금융권, 특히 이런 카드사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내가 좋아서 지원했는데 입사 후 포부는 갑자기 뭐 발전에 기여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동떨어지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원을 하게 된 계기이자 입사 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일관성 있게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자소서 2번 문항도 살펴볼까요, 쌤? 예, 2번 문항은 MZ세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조직 적합도 측면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조직 적응도 측면에서 나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고 상대방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외부 거래처와의 설득은 물론이고 내부 구성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단순히 나의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러이러한 대인관계상의 강점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 빠른 상황 판단도 중요하고요. 상대방과의 깊이 있는 공감도 중요하고요.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한번 내가 이런 내용, 꼭 MZ세대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혼란해 하시기보단 조직 적응력에 입각해서 내용을 작성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항목 보면 쌤 말씀대로 이 MZ세대, 조직 융화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좀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유의해야 될 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 말을 보고 우리를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그 세대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카드의 구성원이라면 각각의 그런 치열한 강점, 개인의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 모인다면 분명 단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삐딱하게 해석을 하시기보단 조직 적합도를 묻는 문항의 배경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소서 3번 문항 바로 살펴볼까요, 쌤? 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그리고 고객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사의 자산 관리까지 해야 되는 신사업 진출에 대한 고민을 예비 구성원으로서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한 카드사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카드 결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질적인 자산 관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보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국가의 제휴, 혹은 준법 직무의 경우라고 한다면 올바른 업무 처리, 원칙 중심의 처리를 통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디지털 직무의 경우라고 한다면 시스템적인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극대화하고 발전시켜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자산 관리의 측면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4번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이 항목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은행의 자소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4번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걸 쓰다가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네. 텐데요. 시대에 따라 지불 결제 시스템이 변화했다. 결국 이 단어에서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 생체 인식이나 트랜스 휴먼, QR 코드, 페이먼트, 다양한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면 볼 수 있지만 최근 카드사의 화두는 강사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결국 CBDC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인정을 해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걸 관련 카드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디지털 커런시 시장에서 재패를 할 수 있고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크립토 커런시를 취급하는 여러 회사들과의 제휴라든지 혹은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고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카드 자소서 작성 방법과 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쌤, 이후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사항 있을까요? 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카드가 약 20여 명 정도 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5배수의 면접으로서 인성 면접, 그룹 토의, 창의성 면접, 논리 면접 등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주로 다대 1로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주어진 문제 조건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주어진 상황을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종 면접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최종 면접입니다. 지원하시려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을 우리카드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는 게 면접 전형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